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비변사가 아르기를 정주사에게 보낼 5건 회자에 관한 일은 참으로 중대합니다. 그런데 백유함이 이미 정문으로 사실을 대답하였는데 이제 자문을 요구하니 다시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부득이 낱낱이 들어 회답하는 것 외에는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극히 걱정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간사한 정이 우리나라의 회자를 요구한 것이 어찌 보면한 계획이겠는가. 대체로 우리나라의 자문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거하는 자료로 삼고 인하여 양호를 모함하여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한 글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백유함이 조정의 의도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지레 멋대로 정문하여 주사의 행사는 바로 밝은 태양과 같고 격리에 대한 논의는 곧 풍문이다고까지 하였다. 그는 국사의 성패는 생각하지 않고 간흉에게 귀용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 계책이 비참하다. 전교하기를 경솔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다시 상세하게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정기룡이 치게 하여다. 외적이 지리산 아래에 나타났는데 중국군이 추격하여 10여 급을 베었습니다. 요사이 적에게 붙었다가 나온 자가 전후 2천여 명인데 모두들 관백은 이미 죽었고 또 남방에 변고가 있어 풍신수길의 어린 자식이 즉위는 하였으나 모두 그 자리를 빼앗을 계획을 하여 현재 철사에 돌아가려고 한다. 심안돈도 그 자리를 빼앗아 자기의 자식을 세우려고 물자와 식량 및 기계를 벌써 배에 싣고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철수하여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마 적의 철수는 헛소문이 아닌 듯합니다. 동제독이 선봉이 되어 고령에 가서 기회를 모아 적을 섬멸하려 하였는데 7일부터 비가 계속 내려 냇물이 넘치므로 군사를 움직이기 어려우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5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성준을 동부 승지로 홍경신을 지비로 황정철을 사관으로 송일을 장령으로 윤계선을 병조 조아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이 동작강 가에 행행하여 왕 참정과 양 보정을 전송하려 하였는데 이날 두 안찰사가 모두 가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사서 이 필형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헌납 유몽인이 아르기를 신이 굴량을 독찰하는 일 때문에 오늘 정교를 들은 뒤 곧바로 남이공 등과 함께 군문에 가서 분부를 들으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반부사 노직이 어제 군문이 굴량을 재촉하는 관원을 자성했는지의 여부를 묻기에 차비통사가 너무 지체한다는 문책이 있을까 염려하여 벌써 떠나보냈다고 답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하직을 고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도로 물러왔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우리나라의 걱정은 언제나 관원이 많아서 일을 그르치는 데 있다. 난리가 일어나는 온갖 것이 질서가 해예되었는데 해마다 대병을 치르고 흉년이 거듭되었다. 식량을 조달하고 운반하는 모든 계책은 이미 두서를 잃어 이리저리 엉성하게 주워 맞추고 이랬다 저랬다 하였다. 군량을 관리하는 관원이 사방으로 달리며 얼굴을 받고 재촉하니 주현이 뒤엉기어 한도에
안에 4, 5명이 되기까지 한다. 총관, 조도 등의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도군, 최운 등 관장하는 것이 각기 달라 끊임없는 문의와 호령이 서로 견제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서 맞이하고 보내느라 접대에 드는 비용이 많이 허비된다. 따라서 각 해당 지방 관원은 명령을 수행하기에 피곤하여 어느 명령을 따라야 될지를 모른다. 한섬의 군량도 수송하기 전에 백성의 힘이 먼저 지쳐버렸다. 그리하여 군량을 운반하는 관원은 많으나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잇따라 이르니 조도의 계책이 그 요량을 얻었다 하겠는가. 옛날 한 고조는 소화 한 사람을 얻었으나 관중에서 공급하는 군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군량을 관장하는 관원이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적임자를 얻는 데 있을 뿐이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서사가 몹시 좋았다. 사람됨이 경망하고 조급하여 제상으로서의 국량이 없었다. 아래기란 신이 두 통판을 만나더니 동판이 급사에게 들은 것을 세 장에 써서 주었는데 반드시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들은 것이 이와 같게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장에는 과도가 말하기를 정주사는 간사한 소인으로 충성스럽고 어진이로 모함하였으니 상본하여 그를 탄핵하려 한다. 지금은 상본하여 군사를 진격시켜 왜적을 격파한 뒤에 모여서 양호의 일을 조사하려 한다. 그리고 양호는 다만 성질이 급하고 편백되지만 실로 정병으로서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장에는 어제 과관의 말을 듣건대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양경리가 조선에 있을 적에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을 것이다. 그런데 울산에서의 대패에 진중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하지 않고 속여서 상을 받았으니 공도를 밝히고 시비를 결정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였다. 과연 사민들은 본부에 머무르고자 하였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백성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서장을 써서 군문과 서, 과도, 진, 찰원과 왕, 양 두 사람에게 보내야 비로소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셋째 장에는 과도가 정찬핵이 사사로운 분노로 양경리를 논하여 반드시 이기기를 구하려 했기에 끝내 군문, 어사도, 도, 통판 등의 관원에 파급되어 시비가 전도되었다고 했다. 기국의 사민들이 이처럼 원통이 아니 바로 군문과 과도에게 신원을 호소하는 일을 지체할 것이 없다. 단지 각 관에게 신원을 하소하여 충성을 다하여 외적을 정토하면 정주사의 모함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직접 그 사를 만나 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시라는 본디 외적 중에서도 간용으로 치는 자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내어와 머물러 있게 하면서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제도가 날 뿐만 아니라 만일 도망이라도 친다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의당 군문에 정문하여 요시라가 오랫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출입이 자유로우니 천조에서 나온 군사의 숫자와 움직이는 실정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이제 소방을 시켜 놀보게 하였는데 소방의 위수가 세밀하지 못하여 도주를 할까 두렵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적과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통부담이 있어 모두 그의 고기를 먹고 가죽을 깔고 자고 싶어하는데 누가 관심을 두고 돌보려 하겠는가. 요동으로 채송시켜 엄하게 지킴으로써 실정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소방으로 하여금 위수하는 비용의 공급을 면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족반사를 시켜 주선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7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성의문을 예조 참의로 김의원을 보독으로 최승설을 용광현령으로 삼았다. 최승설은 숙맥도 구벌할 줄 모르는 자였으나 아들 최간이 귀하게 된 덕분에 여러 고을에 조용되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인시상이 남대문 밖 삼거리에 행행하여 양포우정 이름은 양조령이다. 위로하여 전송하였다. 왕세자가 사서 이 경전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옛날 군사를 출동할 적에는 반드시 정한 날짜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받았으며 산천의 경건이 기도하고 귀신과 마조에게까지도 제사하였습니다. 지금 대병이 모두 모여 날짜를 정해 진격하게 되었으니 존망과 성패가 한 번의 착수에 달려 있습니다. 요새 군문을 보건대 관원과 해신 등의 몸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묘 사직과 산천에 기고하는 일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데도 막연히 행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미안한 일인 듯 싶습니다. 의사로 하여금 상의하에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비변사의 기사에 김은성 등을 조사하여 여쭈어서 처리해야 할 듯하기에 감히 어쩐다고 한 것에 대해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군 공청으로 하여금 전후 범한 죄와 세운 공의 다과를 일일이 상고하게 한다.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대명은 전에 청하 현감으로 있었는데 경리가 회군할 때 식량을 방출하는 곳에 이르러 쌀과 콩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구분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대명이 이미 도망친 뒤였으므로 잡아다가 두 차례 형추한 뒤 공을 세우도록 하였고 송경진은 한산도에서 패군한 장수로 죄를 지어 임무를 수행한다는 처벌자의 명단에 들어있었고 전 선정관 이응수는 초관으로 부방의 차례가 되자 병으로 채임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공무를 수행하였으니 전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 자치가 분명하여 도년 정배되었고 김은성은 원수를 속이고 비변사에 거짓으로 고하고 중간에서 지체하였기 때문에 관직을 삭탈하고 공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대명은 한 명을 참수하고 2명을 죽였으며 경진은 1명을 참수하고 5명을 죽였으며 응수는 1명을 참수하고 9명을 죽였으며 운성은 1명을 참수하였습니다. 윤선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중도에서 병을 핑계하여 전투를 피하였으므로 잡아다가 한 차례 형추를 가한 뒤 적을 토벌하여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였고 유배는 전에 박천 군수로 있을 적에 많은 관곡을 내어 갔으나 끝내 처치한 것이 없기에 잡아다가 형추한 뒤에 공을 세우도록 하였고 이희우는 전에 의령 현감으로 있을 적에 중국 사신의 접대라 핑계하고 노루와 소 등의 물품을 강제로 납입하도록 재촉하여 장사꾼과 밀통, 외마를 샀으므로 잡아다가 형추한 뒤 한산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홍대방과 조신옥은 군사를 초모한다 핑계하고는 황해도로 내려갔는데 여러 차례 돌아오기를 재촉하였으나 전투에 나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잡아다가 추국하고는 그대로 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2명을 참수하고 4명을 죽였고 38명을 유인하였으며 유해는 2명을 참수하였고 희우는 2명을 참수하고 7명을 죽였고 대방은 2명 참수에 3명 죽였고 신옥은 참수와 죽인 것이 각 2명이었습니다.
우치적은 한산도에서 패군하여 죄를 지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처벌자의 명단에 들어있는데 3명을 참수하고 1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사림은 왕석 산성이 함락되던 날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외적에게 빌리붙은 인민에게 괴임을 당하여 성을 넘어 몰래 도망쳐서 제 집안은 온전함을 얻었으나 성안은 온통 어육이 되었으므로 잡아다가 추격하고 턱명으로 방송하여 공을 세우게 하였더니 전후 7명을 참수하고 9명을 죽였습니다. 이산 각인들은 죄의 경중이기 때문에 머리를 벤 자가 이 삼이 되기는 하였으나 혹은 미처 분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전후 세운 공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죄의 경중을 참가하여 분간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여 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권위는 초관으로서 대병이 길을 떠나기 전에 버젓이 먼저 도망쳐서 제군의 선두가 되었으니 죄명이 무거울 듯합니다. 그런데 전후 세운 군공이 단지 2명을 죽이고 1명을 참수했으므로 갑자기 가볍게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에 공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급의 참수와 혹 남에게 산 것처럼 가볍게 석방을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곧 속이는 말이니 더욱 숫자에 포함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이 엉수는 도년에 해당되는 죄이다. 김은성, 홍대방, 조신옥은 어떻게 중간에서 지체할 수 있는가? 잡아다가 취재해야 되지만 모두 힘써 싸운 장수들이다. 윤선정은 2명을 참수하고 많은 수를 유인하였으며 백사림은 7명을 참수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모두 분간하라. 유해 이희우는 바로 장죄이니 2명을 참수하였어도 그 죄를 속하지 못한다. 손경지 우치적은 한산도에서 패군한 장수로서 참수를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논정하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군공을 논한단 말인가? 권유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난리에 피폐되어 기강이 날로 해이진 탓으로 군사를 잃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처형되지 않았으니 적을 만나면 흩어져 달아나는 것은 바로 이에 연유된 것이다. 죄를 이고 공을 세운다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요행의 주의를 피하고 화를 면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여 남의 수급을 사서 나의 목숨과 바꿈으로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는 모두 해이해져 버렸다. 지금 이들 김운성 등 몇 사람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 손경지, 우지적 같은 2 장수는 이미 군사를 상실한 죄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곧장 3군에 효시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직 목을 보존시키면서 스스로 공을 바치기를 허락하고 있으니 쇠세의 고식적인 정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선조실록 백사운 선조 31년 9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황세자가 사억 급사의 아문에 나아가 급사가 맞아들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궁중에 있으면서 노이아가 우리나라에 왔단 말을 들었으나 사체가 워낙 엄하여 감히 찾아와 뵙지를 청하기를 못하였습니다. 엊그제 노이아가 서로 만나기를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부왕의 명을 받아 이제야 감히 와서 뵙습니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급사가 묻기를 무슨 책을 읽습니까?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대학 연의를 읽습니다 하였다. 급사가 말하기를 기국이 난리를 만났으니 지금은 바로 와신 상담할 때인 만큼 한갓 문뭉만을 일삼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병서도 읽어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였다. 급사가 말하기를 백성들은 흩어지고 종묘와 사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강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기는 하지만 세자도 당연히 힘쓰고 가다듬어 강토를 회복하고 영구히 다스릴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이처럼 분부하니 감격스럽게 거지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나왔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0일 에멘 두 번째 기사 이헌국을 대사헌으로 김홍미를 홍조 차미로 이기를 지돈형 부사로 이상신을 보덕으로 홍이상을 형조 참판으로 김의원을 장령으로 임수정을 본교로 유희분을 예조자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0일 계미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계미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팽준군이 이 통보를 보냈는데 정주사의 말에 차마 못 볼 말이 있어 신들은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을 밝혀 주본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어람한 후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찬핵 주사 정응태의 한 주본에 속번의 간사함은 증거가 있고 적당의 떼지은 음모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이 협강의 중주에 행차하여 콩과 기장이 무성한 것을 보고 길 가는 요동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기름진 땅에서 수확이 서쪽 지방보다 몇 배나 된다. 전년에 조선이 요동 백성과 쟁송하자 요동 도사가 여러 차례 단안을 내렸는데 조선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더니 만력 20년에 끝내 저들 나라에 세거하는 외인을 사주 제도의 외노를 불러 군사를 일으켜 함께 천조를 침략함으로써 요하 동쪽을 탈취하여 고구려의 예지역을 회복하려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기에 신은 놀라움과 괴이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정주에 행차하였더니 신을 수행하는 자가 두어 자의 배를 가지고 조선 사람에게 묵은 책과 포장한 음식물을 바꿨는데 그 책 이름이 해동기략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조선이 외와 교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병술련으로부터 수린을 보내어 국서와 예물을 싸가지고 일본 살마의 제주 및 대마도의 제군과 제포를 통하게 하였습니다. 혹은 도서를 받아 해마다 외선을 통하여 무역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혹은 조선의 쌀과 콩을 받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면주 1,000필과 쌀 500섬을 이 세수에게 바쳐 일본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모두 헌납하거나 무역한 증거입니다. 여러 사신을 접대하는데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외관의 사신이 타는 배에 대한 크기와 선분은 일정한 규격과 정원이 있고 도서 발급을 맡은 관직이 있으며 맞이하고 연회하는 데 정해진 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의 세계와 국왕의 세계 및 정령, 풍속 등이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신에 부탁하여 유구까지 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도서를 살펴보니 웅천, 동래, 울산에 항상 거주하는 외호가 2,000여 호이고 전산전 부관의 서계 가운데 국왕과의 화친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보면 명주와 쌀을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근거가 있으며 외적을 불러들여 땅을 회복하려 한다는 말을 빈 말이 아닙니다. 관백을 대단찮은 추장으로 여기고 불러들인 것인데 그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드디어 일거에 조선을 습격하여 격파하였으니 이는 조선의 군신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을 삼경을 익혔으며 이미 춘추 대일을 알 것이므로 당연히 천조의 정삭을 삼가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도 일본의 강정, 관정, 문명 등의 연호를 따라 크게 썼습니까? 또 작은 글자로 천조의 영락, 선덕, 경태, 성화 등 기년을 일본 기년의 아래 두 줄로 나누어 썼으니 이는 일본을 높이 받드는 것이 천조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글에는 또 태조, 세조, 열조의 성상을 참칭하여 감히 천조의 칭조, 존상과 같이 하였으니 저들이 200년간 공순한 의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형상께서 이것으로
조선은 문책하여 저들 군신이 무슨 말로 답변하는지를 시험하소서. 더구나 그들은 글을 꾸며 중국의 선대 제왕을 헐뜯고 욕하였습니다. 그 한 서문을 보면 저절로 그 대략이 드러나니 조선의 임금과 신하가 중국을 가볍게 오신 여긴 지가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의적을 불러 헌단을 일으켜 스스로 병화를 자초해 놓고는 억지로 분을 내어 구원을 요구하면서 걸핏하면 사절을 일컬었으니 우리 황상께서는 작은 나라를 언어로 보살펴 창고를 열고 군사를 파견 이미 전 국토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집스럽게 예문을 다투어 황상께 동방을 돌보도록 하는 걱정을 끼침으로써 또 스스로 안일에 젖어 천조의 재앙을 떠넘기니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반군이 무도하면 육사를 발동하는 것은 3대의 변함없는 대법입니다. 지금 조선궁왕은 신민에게 포악하고 주색에 빠져 있으면서 감히 외적을 깨어 침범하게 하여 천조를 우롱하였고 다시 양우와 한패가 되어 떼지어 천자를 속였습니다. 우리 황상께서는 너그럽고 인자에 차마 토벌하여 배지 아니하나 천감과 조상의 홀령이 반드시 넋을 빼앗고 그 우선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도덕, 형계와 감찰로사, 진효가, 제독, 마귀 및 사도, 정령 등의 관원과 함께 어찌하여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은 계책을 상의하여 소를 올려 한 통속으로 속이고 내일은 사람을 시켜 보류하도록 하여 사정을 따르며 잘못을 감싸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몰래 국왕을 깨어 배신 이 원익을 차출하여 보류하도록 상소하여 양호의 공덕을 칭송하게 하였으며 크게 교활한 허국이는 그런 풍조를 본받아 멋대로 붓을 휘둘러 억지로 제장의 연명을 받아 주소하여 양호를 칭송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진무사에게 명하여 당적 허국위와 팽우덕 그리고 배신 이원익 등을 법에 따라 국문 내력을 끝까지 캐어 명백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에 있으면서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덜추어냈으니 간사한 자들이 또 조선의 임금과 신하를 의욕시켜 산으로 오르거나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여 사람들의 귀와 눈을 놀라게 할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저 조선 국왕은 봉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차마 대대로 지키던 나라를 버리고 망명의 무리를 답습한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 신이 아랜 것과 아울러 바친 해동기략을 조정의 신하에 내려 공변되게 병의하도록 명하셔서 조선의 임금과 신하는 외와 끊었다면서 중국을 우롱하지 않았는지 형계, 진요, 마귀 등은 정을 따라 한 통속으로 속인 것은 아닌지 사사롬을 따라 잘못을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여 여러 패거리의 간사한 꾀를 저절로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공론을 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성질은 아랜바 조선이 은폐한 사정을 차출해보는 과신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아울러 조사하게 하라고 전에 여러 번 엄지를 내렸다. 동방의 일은 조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에 공죄가 스스로 밝혀질 것이므로 정응태는 다시 번거롭게 진언할 필요가 없다. 아는 내용 중 외에 관한 일이 사실인지 진위와 일체의 전쟁에 관한 기밀 조치를 형계, 진효, 정응태, 서, 관란 등이 모두 혐의를 제거하여 마음을 비우고 회의해서 거행하되 힘써 국사를 증하게 여기어 피차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현재 추방이 긴급하고 부의 사무가 번잡하니 소대형은 안심하고 봉직하라. 쓸데없는 분분한 말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인하여 만세득을 재촉하여 일정을 단축하여 나아가 격리하게 하라. 해부에 알리라 하였다. 선조 실업백사권 선조 31년 9월 21일 개명 네 번째 기사 김만기로 정문에 전교하였다. 지금 정응태의 참조를 보니 대체로 우리나라가 바른 말로 진주하여 양격리를 힘껏 구원함으로 인하여 이런 분풀이를 한 것이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었다.
대저 사람이 천지 사이에 살면서 다만 내가 당연히 하여야 할 바를 할 따름이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횡력쯤이야 당초 걱정할 바가 아니다. 길흉화복은 당연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니 응태의 상소는 나의 틀것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동본의 신하로서 당초 외적의 주장 풍신수길의 위협을 의리에 입각하여 끊어버림으로써 나라는 부서지고 집안이 결단나서 정신없이 흩어져 떠돌게 되었지만 신하의 절의를 굳게 지켜 마치 물이 100번 꺾어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10,000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으로 주의를 받았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간사한 자가 멋대로 날뛰어 충량이 무고당하여 끝내 천하대계가 그릇되어 감을 목격하였기에 진술하여 힘껏 변명함으로써 우리 천자가 이 악귀의 속마음을 환히 비춰보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양 경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죽더라도 남은 영광이 있어 지하에서 웃을 것이다. 자고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 중에 평소 제법 명망이 있는 이도 간사한 소인이 임금을 속이고 충량을 해쳐서 국가를 파괴하게 되어도 행여 해독을 당할까 두려워 나머지 기세에 질려 아부하고 비루하게 행동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간신의 턱 밑에서 목을 움츠리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평생 지켜온 것을 모두 상실해버리는 사람을 일찍이 보아왔다. 나는 그런 자를 보기를 개되지나 버러지만도 못하게 여겨왔는데 차마 내가 그 같은 짓을 하지는 못하겠다. 설사 명나라가 정태의 말과 같이 육사로서 응징하면 나는 머리를 좋아하여 춤을 출지언정 어찌 한 번이라도 후회함이 있겠는가. 혹시 이를 인하여 나의 소원을 이룬다면 응태가 도리어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이다. 병들고 용렬한 몸이 스스로 사정을 알고 전후에 일찍 물러나기를 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오늘에 이르렀으니 경들에게 한을 남기게 되었다. 지금 천자가 성질을 내리지 않아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찌 감히 번왕으로 자차에 뻔뻔스럽게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겠는가. 더구나 요사이 상심이 쌓일 대로 쌓여 밤낮으로 가슴이 아파 바발이 내려가지 않는가 하면 안질이 더욱 중하여 지철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 기가 막혀 남의 말을 분간하지 못한다. 허리 아래가 저리고 축축하여 한 걸음도 스스로 옮기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벽에 기대어 아침에 이르며 낮이면 피곤하여 술 취한 것과 같다. 옛사람이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니 오래 살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더구나 온갖 병이 몸에 쌓여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기운으로 어떻게 오래 보존하겠는가. 지금부터 일체의 기물을 세자에게 처결하도록 하라. 명나라 장수도 앞으로 무슨 명목으로 접대하겠는가. 역시 세자에게 대행하도록 대신에게 말하라. 간신히 허위를 달주하여 온 나라가 모함을 입게 되자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천자의 성지가 있었으니 죄를 기다리며 대명하는 일은 진실로 불가피한 일이다. 10줄의 대전교에 담긴 내용이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명나라 장수가 보고는 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천자가 듣고는 감동하여 끝내 조사를 면제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자처하는 도리가 를 다하였다고 하겠다.